2025년 28주차,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합쳐서 1조 원가량 순매수하였고, 코스피 지수는 주간 단위 3.98% 상승하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SK 하이닉스가 9% 가까이 상승한 것을 비롯하여 신한지주와 알테오젠, 우리금융지주와 기업은행, 그리고 SK와 삼성중공업 등이 한 주 동안 10%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되는 종목들 중에서 지난 한 주 동안의 상승률이 가장 높은 종목의 순서입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많이 상승한 업종은 보험업종과 증권업종을 비롯한 금융주의 비중이 상당히 많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25년 28주차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과 시가총액을 함께 비교 분석하는 시가총액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가총액 5천억 이상 되는 종목들 중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가장 많이 유입된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가총액률이 높은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총액이 낮으면 낮을수록 적은 금액으로도 시가총액률이 과도하게 올라갈 수 있기에 한 주를 기준으로 한다면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100억 미만으로 유입된 종목은 전부 제외시키겠습니다. 저의 경우 분석기간이 일주일이라면 시가총액률이 0.7% 이상인 종목들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대한해운과 대신증권을 비롯한 붉은색으로 표시한 11종목이 지난 한 주 동안 시가총액률 0.7% 이상 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지나치게 큰 시가총액으로 인해 시가총액률이 0.7%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한 주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300억 이상 유입되었다면 역시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대한항공을 비롯한 주황색으로 표시된 16종목이 지난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 합계 수급 300억 이상 유입된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저의 경우에는 수급 여건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지나치게 급등한 종목을 추격 매수하는 것은 최대한 자제하고 있습니다. 2025년 28주 기준으로 시가총액률이 0.7% 이상인 종목이거나 한 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300억 이상 유입되면서 동시에 지나치게 급등하지 않은 제가 설정한 기준에 부합하기에 가장 관심있게 보는 종목들은 대한항공과 현대모비스 그리고 포스코홀딩스 등을 비롯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8종목입니다. 제일 위에 위치해 있는 대한항공의 경우 외국인과 기관이 지난 한 주 동안 전체 시가총액의 0.621%에 해당하는 금액인 568억을 순매수하였고 같은 기간 주가는 5.52% 상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저의 개인적인 기준인 시가총액률 0.7% 또는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 300억 이상 등의 기준은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의 성향에 맞게 재조정해서 종목들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최근 4주 기준의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서의 수급 현황은 상단에 위치해 있는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코스피 지수는 9.73% 상승한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가장 많이 유입된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가총액률이 높은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과 시가총액을 따로 구분하는 이유는 어떤 종목에 똑같은 금액 1,000억 원이 유입된다고 하더라도 그 종목의 시가총액에 따라 반응하는 등락률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시가총액이 1조 원인 종목에 1,000억 원이 유입되는 것과 시가총액이 20조 원인 종목에서 1,000억 원이 유입되는 것은 그 강도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등락률과 직접 비교하는 것과 시가총액률 순으로 정리한 것을 등락률과 직접 비교해보면 등락률은 시가총액률에 좀 더 민감하게 연계해서 반응한다는 것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분석기간이 누적 4주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300억 미만으로 유입된 종목들은 전부 제외시켜 보겠습니다. 저의 경우 4주간의 분석기간이라면 시가총액률이 1% 이상 되는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롯데관광개발을 비롯한 붉은색으로 표시된 18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들입니다. 또한 지나치게 큰 시가총액으로 인해서 시가총액률이 1%에는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1,000억 원 이상 유입된 종목들은 따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 LG화학과 현대모비스를 비롯한 주황색으로 표시된 9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들입니다. 화면에서 보다시피 시가총액률이 높거나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좋은 종목은 주가 역시 상당히 상승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난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안정된 수급에도 불구하고 등락률 면에서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올랐기에 관심있게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는 종목으로는 현대모비스와 기아를 비롯한 노란색으로 표시된 7종목입니다. 대략 한 달을 의미하는 4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매집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처 덜 오른 종목들은 매우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종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달을 의미하는 최근 9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가장 많이 유입된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가총액률이 높은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9주 동안 누적된 자료라면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50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목들은 전부 제외시키겠습니다. 분석 기간이 9주 정도 되면 수급 여건이 양호한 종목들은 대부분 급등해 있게 마련입니다. 지난 9주 동안 양호한 시가총액률이나 수급 상황에도 불구하고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은 한국카본과 JYP엔터 등을 비롯한 붉은색으로 표시한 10종목이 있습니다. 이들 종목 중에서도 최근까지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는 종목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노란색으로 표시한 7종목이 바로 그런 종목들입니다. 석 달의 기간을 의미하는 최근 13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가장 많이 유입된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총액률이 높은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3주라는 분석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양호한 수급이 뒷받침되는 종목들은 대부분 급등해 있다는 것을 표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13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1,000억 원 이상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락률은 다른 종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오른 알테오젠과 HD현대중공업 그리고 에코프로비엠과 한국카본, 기아까지 붉은색으로 표시한 5종목을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에는 최근 반년을 의미하는 26주 동안의 자료입니다. 지난 26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가장 많이 유입된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반년 동안 시가총액률이 높은 종목의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난 26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5천억 넘게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간 동안 등락률은 22%대에 그친 포스코홀딩스와 역시 같은 기간 3천억에 가까운 수급이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승률은 채 20%에 미치지 못하는 현대모비스를 매우 관심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이번엔 최근 1년을 의미하는 52주 기준의 자료입니다. 지난 52주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가장 많이 유입된 종목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을 시가총액으로 나눈 시총률이 높은 종목 순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포스코홀딩스를 비롯한 주황색으로 표시된 7종목은 지난 1년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합계 수급이 5천억 이상 유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락률은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에 비해 낮은 초대형주들이기에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상당 기간 동안 저평가를 받은 이 종목들은 시가총액률을 분석할 때면 제 채널에서 자주 언급되던 종목들이었는데 대부분 최근 들어 상승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기준으로 상승률을 살펴보면 여전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이기에 지속해서 관심을 요하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5년 28주차 시가총액률 분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